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한 2021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박람회로 추진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의 축제 기준을 만들었다고 자평합니다.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였음에도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찾아주셨고, 첫 시도였던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행사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지역의 초, 중 학교에서 학생 등 43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는 신속히 매일 1,000명이 넘는 접촉 의심자에 대한 검사와 분류, 격리를 실시하였고, 다행히 오늘은 확진자가 없어 곧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 3,720명, 음성 1,088명, 진천 949명, 충주 1,077명, 증평 163명이 발생하였으나 제천은 587명으로 충북도 내 11개 지자체 중 인구 대비 발생률 6.72를 비교적 6.72로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방심 없는 방역 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지 복합 리조트 민자 유치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의림지 복합 리조트 민자 유치 사업은 제공약 사업으로 건설사 및 리조트 등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의향 타신 민간 투자자 공모 등 지난 2020년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림지 권역을 중심으로 용주폭포 유리 전망대, 에코브리지, 자연 치유특구 제정 등 도심권 관광개발 사업 집중에 따라 다수의 민간 투자자가 의림지 복합 리조트 사업에 적극적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복합 리조트 건립 기반 조성 용역, 용도지역 결정을 위한 지구 단위의 수립 용역, 환경 영향 평가 용역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시는 의림지 복합 리조트 민간 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합니다. 11월 의림지 복합 리조트 민간 투자자 선정 공모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민간 투자자와 MOU를 체결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와 MOU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민간 투자자를 지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곧 공모를 시작하여 올해 12월에 우리 시 도심에 또 한 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견진한 리조트 투자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4회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관련입니다. 제4회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16억 원의 예산 중 5억 원만 사용하는 축소된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은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발돋움하였고, 제천의 삭막한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도약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3회 페스티벌은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를 하였습니다. 제4회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시민 안전과 동시에 일상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시내권은 시설물 유지의 대규모 밀집 행사는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달빛 정원과 시내 일부 구간에 한정해서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관광객 및 시민들의 시내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직권은 대형 눈썰매장과 눈동산을 조성하고 얼음 조형물은 규모를 줄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겨울 놀이터 조성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외부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축소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 11억 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은 국제적 명성이 있는 김영희 딱정이 조형을 주제로 시민의 문화 향유와 도심권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셔서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였으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미술관들도 첫 번째 도전에서 사전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직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하지 못하였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서 2022년도 재신청할 계획이며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철저한 개인 방역을 통한 집단 감염 제로입니다. 시에서도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 제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일보 김영률 기자입니다. 복합 리조트 건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축폭포 유리 전망대라든지 에코브릿지 등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올라올 생각이 드는데 민간 입체 투자자를 이제 12월이면 이제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MOU가 확실시 되는 것인지 또는 민간 MOU? 투자자 회사가 예.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인지 예, 예.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건설사 이 리조트 운영자 해서 총 3개사 정도가 실질적인 투자 의향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제천 복합 리조트에 적당한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에 MOU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일기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아직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천시에서 좀 파악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사전평가 나온 분들이 어떤 미술 전공, 그러니까 그림 위주로 전공하신 분들 두 분이 나와서 현장평가를 했는데 그때 현장평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딱정이라는 것이 어떤 미술의 본류냐. 그래서 내가 당황스러웠는데 우리가 아니, 딱종이가 이제 일종의 미술의 본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의 일종의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웃사이더야 뭐야? 굉장히 인식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K-팝이 유행하는데 그 한지를 만들어서 딱정 인형을 만들잖아요. 그럼 K-페이퍼를 통해서 전국을 우리가 또 전 세계를 또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딱정이를 만든 인형이 미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의 여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번석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보다. 일단은 사전 평가가 첫 번째는 통보가 잘 안 된다고 해요.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과시켜주고 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 말이 안 되고요. 필요하다면 또 이것이 어떤 그 제천 시민의 일부 반대는 있지만 뭐 전체적인 여론은 하는 게 맞다라고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일종의 옥순대교
그 출렁다리도 얼마나 쓸데없는데 뭐 막차를 타느냐고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제천의 옥순대 출렁다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수십 개의 출렁다리를 완전히 다 접선하고 있잖아요. 접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딱지기 박물관도 난 도시말씀에 반드시 필요하네. 또 왜 제천을 관광객이 제천을 무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여건에 대해서 고려치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광부에서 최종 어떤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가 공지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그걸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재의무, 재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이규영 기자입니다. 네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다종이라는 주제 자체를 만약에 우체국에서 문제를 삼았다면 네. 이 미술관 건립의 컨셉 자체를 좀 아예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미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전 맨 처음에 김영희 탁주의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제천 시민의 문화의식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제천의 미술관을 만들어서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제천 도심의 어떤 그 강남 거점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제천 의림지를 방문하는 사람들 또는 청풍 옥순대교 또는 케이블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김영희 딱지기 박물관 한번 가보자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독일을 만들려고 딱지기 박물관을 만들었고 딱종이는 저는 미술에 잘 모르지만 딱종이로 어떤 우리나라 젊은 아기들의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활용해서 이쁘게 잘 만들어놔서 어린애들이라든지 얼마든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딱종이를 제천 시내에다 만들면 제천 관광 활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모토, 그 기본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일지 1, 2, 3층을 딱지 박물관을 쓰고 4층을 제천 지역 작가나 제천 미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미리 한 상황입니다. 4층도 100평입니다. 100평의 제천 미술인들 위한 아주 고정시설, 전시 시설을 만들어주면 제천의 어느 단체, 어디 음악 또는 하시는 분들, 국악 하시는 분들, 사진 하시는 분들, 서예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이 100평의 상설 전시 시설이 제천에 어디 있나요? 미술협회한테 드리겠다라는 건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천의 어떤 인구 100만에 가까운 청주도 아니고 인구 35만의 원주도 아닌데 원주도 뭐 미술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딱지기 미술관 만들면서 시립미술을 만들면서 4층에 오롯이 제천 미술인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들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사회 겨울 왕국 페스티벌이요. 그 일정은 확정됐나요? 예, 일정은 12월 24일 날 이제 제천 시내에 그 달빛 정원과 주요 중심에다가 또는 그 각종 상가 앞에 그 이쁘게 조명을 만들어서 같이 좀 상권 활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24일부터 12월 24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23일까지 똑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특별한 의미를 뒀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의림지에 이번에 이제 키포인트는 눈썰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슬로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조금 규모가 적었는데 올해는 높이를 한 100m 높여서 긴 슬로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한 2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대형 슬로프를 만들어서 얼음 또 녹을 수 있고 하니까 1월 8일부터 1월 23일까지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제천시가 조직 개편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따라서 어떤 그 부처명의 명칭 변경이라든가 예를 들면 한방마을과가 바로
구성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무슨 이야기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방 쪽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 어떤 그런 고견을 좀 듣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저번에 한방바이오 박람회장 개막식 할 때 2025년도에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철에 지금 천연물 기반 시설이 잘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엄청 500억 넘게 지금 투자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한방을 뛰어넘는 천연물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도 한방바이오과는 있어야 됩니다. 다만 과명칭이 조금 변형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방바이오과의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가면서 과 이름이 조금 변경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한방 관련하시는 분들이 전혀 문제를 제기할 이런 상황이 아니다.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합 리조트 세계사 정도가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지금은 당장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뭐 재정 규모나 이런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리뷰 업체들의 어떤 믿을 만한 수준의 네,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할 때 뭐 중점적으로 볼 것 중에 하나가 자본력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본력에도 큰 문제가 없는 기업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 12월 작년 12월에 의림지 복합 리조트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니까 한 300실 내외의 리조트가 거기에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그렇게 했을 때 토지 매입비나 뭐 공사비 이런 걸 포함했을 때 300실 기준 한 1,200억 원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는 뭐 때에 따라 사업에 따라서 250실을 할 수가 있고 200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거는 뭐 굉장히 가변적인 상황이고 다만 다음 달에 MOU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기증을 하는 것이고요.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의리지 복합 리조트의 이제 절차상의 문제, 절차가 밟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게 좀 있는데 큰 문제 없고요. 의림지 리조트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장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